안녕하세요. 버닝스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남성성의 상징 테스토스테론이 운동을 통해서 얼만큼 증가할 수 있는지, 운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테스토스테론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우리 몸에 얼만큼 분비되어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분비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운동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정말로 이 운동을 통해서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운동을 할 때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증가시킬까? 라는 물음을 던져보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운동의 유형과 강도, 시간, 빈도, 기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운동의 유형에 따라서 T의 농도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증가하지 않느냐, 또 강도에 따라서 이 T가 분비되느냐 안 분비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T가 분비된다고 할 때, 이제 운동을 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된다고 할 때 운동 직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느냐 아니면 그게 만성적으로 증가가 되어서 안정 시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을 하면 이 T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접근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접근할 때도 운동 유형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봐서요. 이 운동도 지구성 운동할 때랑 저항성 운동할 때로 나눠서 접근을 해볼 텐데, 이 지구성 운동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 이제 달리기와 같은 운동이고, 저항성 운동은 쉽게 말해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성 운동을 했을 때 T의 농도가 운동 직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논문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시간이 길수록 총 T의 생성이 증가되었다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운동을 할 때, 지구성 운동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높은 지구성 운동 강도는 총 T의 생성을 감소시키기도 한다고 하네요. 당연하겠죠. 너무 운동 강도가 높으면 이 T의 농도는 줄어들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안정시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직후에 T의 농도가 피크를 쳤다가 안정시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꼭 정확한 건 아니고요. 1시간 정도면 기본적으로 안정시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훨씬 짧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운동하는 사람의 특징이나 운동 시간, 빈도, 기간,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검은색 동그라미는 운동 그룹이에요. 운동을 시킨 그룹이고, 이 하얀색 동그라미는 대조군,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이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운동은 이제 트레드밀,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시킨 거예요. 운동한 구간은 요 네모 박스 친 구간에서 운동을 한 겁니다. 여기 마크를 표시된 거는 이 시간대에 피를 뽑은 거예요. 혈액 검사를 해서 혈액에 얼만큼의 테스토스테론이 녹아져 있는가라고 분석을 한 거고, 운동군에 있어서는 이때보다는 이때 운동 강도가 더 높이 운동을 했고, 또 이때 더 운동 강도를 점점점 운동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에 운동 강도가 더 세질수록 총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더 많이 분비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운동하지 않은 그룹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운동 직후에 한 15분 만에 다시 안정시로 돌아왔네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단위는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인데요. 그래서 750으로 나눠져 있는데, 데시라는 거는 100분의 1이니까 밀리리터로 환산하면 7.5, 5, 2.5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연구의 표는 너무 지나치게 강한 운동 강도로 하면 오히려 이 T의 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준선이에요. 안정시 수준이 한 6 정도 된 거죠. 6.2 정도. 자, 보시면 운동 강도는 어떻게 설정했냐? 마찬가지로 이제 달리기 운동을 한 거예요. 1주차에서 4주차는 주당 50km를 뛰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당 50km. 그 다음에 4주차에서부터 8주차까지는 주당 60km를 뛰었어요. 그리고 8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주당 70km를 뛰었네요.
그리고 12주차부터 18주차까지는 이제 강도를 줄여가지고 주당 50km를 뛴 것이죠. 그랬더니 안정시 수준, 훈련 전의 수준보다 확연하게 거의 한 3.5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제가 저번에 1편에서 테스토스테론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 적정 수준이 약 3.5에서 10 정도 되는데 거의 한 3.5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거의 안정시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TDS라든지 성성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릴 위험이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2주차부터 이제 운동 강도를 좀 줄였더니 다시 안정시 수준 근방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크 때마다 혈액을 뽑은 것이죠. 그러니까 몇 번을 뽑은 거야, 혈액을. 다음은 저항 운동이에요. 저항 운동 직후에 이 T의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찬가지로 강도가 높을수록 큰 근육이 동원될수록 총 T의 TT라고 하죠. 토탈 테스토스테론. 총 T의 생성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머신 웨이트보다는 프리 웨이트를 실시할 때가 더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당연한 것이 프리 웨이트가 좀 더 머신 웨이트보다 주동근뿐만이 아니라 안정근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좀 더 어려운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운동 강도가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잖아요. 프리 웨이트라고 한다면 뭐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런 운동들이죠. 그런 운동을 할 때가 머신으로 운동을 할 때보다 더 많은 T를 분비시킨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안정시 수준까지 돌아오는데 마찬가지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길게는 48시간까지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48시간이라는 거는 48시간 동안 이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는 건 아니고요. 1시간 내에 거의 90%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 가늘고 길게 48시간 정도 유지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유산소 운동, 지구성 운동을 했을 때랑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운동 직후에 일시적으로 이 T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떤 운동이 더 효과적일까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성 운동이 더 효과적일까? 저항성 운동이 더 효과적일까? 지구성 운동할 때 더 많이 분비될까? 저항성 운동할 때 더 많이 일시적으로 분비될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것을 비교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최신 연구를 살펴보니까 일반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두 개를 이제 맞췄을 때 일반적으로 저항성 운동이 더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1시간 내에 원상복귀 되잖아. 그럼 이거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근육의 동화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고 합니다. 루트는 요 수용체의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만성적 증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T의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1편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 몸이 20대 때 이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피크를 찍고 1년에 1에서 1.5%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이 되면 이제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남성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5세 이상의 미국 남성의 3분의 1이 성성기능 저하증의 호르몬 기준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이 성성기능 저하증의 호르몬 기준이라는 것은 총 T의 농도가 3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미만이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45세 이상 미국 남성의 33%가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부족한 거죠. 그만큼 호르몬을 유지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운동 열심히 하면 이 수준을 다시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안타깝게도 운동은 형태에 상관없이 우리 몸에 총 테스토스테론을 만성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연구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온 남성과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남성을 비교한 논문이 있었는데, 안정시 총 T의 농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이라는 거는 Lifelong Exercise라고 해가지고 평생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SED는 Sedentary Man이라고 해서 평생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룹을 나눴어요. 그리고 평균 나이는 한 60세 정도 됐고요.
그래서 토탈 테스토스테론 TT를 봤더니 별 차이가 없었어요. 물론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은 경향성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운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비만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T의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시켜요. 운동을 시키면 안정시 T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루트냐면 운동을 해서 T가 증가하는 이 다이렉트한 관계가 아니라 운동을 하면 체지방량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체지방량이 감소하고 체지방량이 감소하면 비만도가 낮아져서 T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요 로직으로 운동이 우리 몸의 안정시 혈중 T의 농도를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지방량을 감소하는 것은 운동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죠. 네, 식이죠, 식이,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지방량을 감소해도 안정시 T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은 총 T의 만성적 증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보다는 유전, 나이, 비만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고요.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닌 남성들이 그렇지 못한 남성들에 비해서 안정시 총 T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건강한 생활 습관에는 운동이라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좀 적은 포션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요소로서 우리 몸의 안정시 T의 농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은 나이 든 남성들에 있어서 혈중 테스토스테론을 더 높이 예측할 수 있다라고 연구한 논문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지막으로요. 자, 이 연구자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8가지 요소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 1년 전까지 담배를 절대 핀 적 없거나 아니면은 끊었거나 주 3시간 이상 운동을 했거나 하루에 6잔 아래로 술을 먹거나 아니면은 주당 28잔 아래로 술을 먹거나 주당 3번 이상 생선을 먹거나 주당 6번 아래로 고기를 먹거나 음식에 소금을 거의 쳐먹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쳐서 먹지 않거나 그 다음에 BMI 지수, 비만 지수인데요. 비만 지수가 25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를 먹거나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해당되는 거에 1점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나눴죠. 1점 이하인 그룹, 2점인 그룹, 3점인 그룹, 4점인 그룹, 5점인 그룹, 6점인 그룹, 7점 이상인 그룹. 대상은 호주 사람이고 3,453명의 65세에서 83세가 되는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려서 그룹을 나눠서 혈액을 채취를 한 거죠. 그랬더니 건강한 생활 습관 점수를 많이 받은 집단일수록 혈액에 녹아있는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기본적으로 높았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정리하면 운동이라는 것은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해요. 그보다는 유전과 나이, 그 다음에 비만도 이런 것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운동은 일시적으로는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일시적인 증가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안정적으로 그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지는 못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하나의 요소로서 포함돼서 간접적으로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